지금 보시는 두 꿀의 차이를 아시나요?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두 가지의 꿀. 하지만 이 두 꿀엔 우리가 알지 못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꿀과 사양꿀이란 점이죠. 천연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꿀이지만 사양꿀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양꿀을 알고 계신가요? 사양꿀이요? 몰라요? 꿀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꿀은 다 천연 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양꿀이라니 더 좋은 꿀 아닌가요? 소비자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사양꿀. 하지만 우리가 곧잘 볼 수 있는 제품들에 들어있는 흔한 꿀인데요. 꿀병에 들어있는 사양꿀, 그러니까 벌집꿀, 벌꿀, 그다음에 기타 음료수, 제과나 어떤 제빵이나 하여튼 그런 꿀이 들어갔다고 선전하는 그런 과자 종류, 빵 종류,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요.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양꿀을 천연꿀로 소격한 업체들이 지난 2022년 식약처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양하게 사용된 사양꿀. 하지만 사양꿀은 많은 논란을 가진 꿀이기도 합니다. 일정 정도 이제 양봉 산업의 규모가 커진 거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진짜로 진정한 양봉 산업은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럴까? 설탕꿀 생산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많습니다. 범죄자를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범죄를 하기 좋게 만든다. 그래서 이건 정책도 아니고 그냥 대형 사기극이다. 국가가 개입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양꿀의 불편한 진실. 사양꿀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한 편의점. 코로나 이후 면역력을 강조한 꿀 관련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천연꿀인 제품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꿀이 들어간 제품 20개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8개의 제품은 천연꿀을, 12개 제품은 사양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양꿀은 도대체 어떤 꿀일까? 사양꿀은 꿀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꿀벌의 생존을 위해 설탕을 먹여 키우면서 생산한 꿀입니다. 천연꿀과 다르게 취급돼 생산량이 많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꿀벌을 자연에 풀어놔서 이제 야생에 있는 꽃들에서 꿀을 가져오는 것보다 실제로 사료로 제공해서 거기서 바로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이제 뭐 생산 단가도 적고 그다음 생산량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소위 유혹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그 유혹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사양꿀이 천연꿀과 효능이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꿀의 맛은 차이가 없어도 영양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 논문 천연꿀과 사양꿀의 성분 분석을 보면 천연꿀은 사양꿀보다 비타민, 무기물, 유리아미노산 성분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천연꿀이면 나타나지 않는 설탕 성분, 메가당 자당이 사양꿀에는 최대 7%가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물도 천연꿀에 비해 칼륨, 황, 아미노산 함량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성분 차이는 사양꿀이 건강 보조 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양꿀을 가짜 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연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당원을 먹고 다시 분비를 해서 벌집에 모아놓은 거를 꿀이라고 일컫거든요. 네. 사양꿀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물을 먹여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꿀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꿀이 자연물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설탕을 주어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꿀로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과학적인 거라든지 식품의 취지에서 모두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양꿀을 제품으로 유통할 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꿀이라는 문구를 12포인트 크기의 글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꿀 가공식품에는 이 같은 표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양꿀을 사용해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성분 표시 외 사양꿀을 설명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양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양꿀인지 아니면 진짜 꿀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양꿀이면 혹자들은 더 좋은 꿀이 사양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양만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꿀이 들어갔다는 그 이미지를 주려고 사양꿀을 쓰는 이유죠. 사양꿀은 꿀로 표시도 안 해야 되고요. 식품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꿀병에 담아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제과점에 필요하고 뭐 다른 식품에 필요하다면은 큰 그릇에 담아서 이거 설탕꿀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지 왜 꿀로 둔갑을 해요? 이것은 어쩌면은 사기 행위죠. 2016년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을 신설해서 사양꿀을 식품으로 인정했는데요. 쿠키뉴스가 식약처에 문의했습니다. 규정 신설 당시 해외 사례를 검토했는지의 여부에 다른 곳에서는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진정한 벌꿀이 아니고 뭐 이제 혼합되거나 혼탁된 이런 벌꿀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설탕을 먹여서 만들어내는 벌꿀 자체가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중대한 좀 범죄 행위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사양꿀 시장을 새로 만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한 사양 벌꿀을 식품으로 인정한 이후에는 꽃이 피지 않는 겨울철 등의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우는 것이 불가피한 국내 환경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답변과는 달리 2017년 개정 시 꿀벌의 생존을 위해라는 문구를 뺀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양꿀에 대해서 무밀기에 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탕을 줍니다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밀기에 벌 죽지 말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설탕꿀을 생산하게 해서 그 호스, 링겔 호스 같은 걸로 대놓고 이렇게 자동 급일에 화장실 물내라고 물 채워주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시켜서 벌들이 그렇게 사양꿀 생산 과정에서 중노동을 하고 단명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양꿀의 생산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양꿀을 식품으로 인정한 후 2018년 238톤이었던 사양꿀 생산량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사양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꿀벌의 학대로 인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국립사료의 개발 방향 연구 논문에도 설탕물 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설탕물과 꿀벌의 죽음과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왕복 달리기를 시켜서 설탕꿀을 생산한 벌이 과연 수명이 얼마나 단축돼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에 월동에 들어갔다가 한 달도 못 살고 애들이 다 죽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원인 아니냐.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실험을 하자. 그걸 했는데 관계부처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은 그거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규명이 되지,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사과 같은 경우는 평년 생산보다 약 30%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사과 가격이 2배, 3배씩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과가 생산이 안 돼서 사과 가격이 높아졌다. 바로 인지를 하죠. 당장 비싸게 사과를 사 먹으면서 불편은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어떤 기후 행동을 해야 되는 모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꿀은 생산이 안 된다. 벌꿀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철에 벌꿀들이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가시적인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제 그 소중함을 오히려 적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양꿀 논란이 점차 거세진 요즘, 정치권에서도 문제인식을 갖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지난 24일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에 개최된 밀원 부족 해결을 위한 꿀벌 목장 제도화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도 사양꿀에 관한 첨예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양꿀은 2021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그 원인이 뭔지를 전문가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걸 설탕꿀로 했을 때 과연 이게 판매가 될까? 산업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언제 이 업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구조적 방법에서부터 원천적인 문제를 오늘 처음으로 뚜껑을 열고, 그래서 내가 안 한 것보다는 오늘 한 것은 잘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매뉴얼을 넣어서 어떤 문제점을 채워나갈 거냐 하는 거는 저는 2차, 3차 계속 해야 된다. 사양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양봉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의 FTA 체결로 인해 2029년엔 베트남산 꿀이 국산 꿀의 10% 수준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향후 양봉 산업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사양꿀 산업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싸움이 붙는 것은 이 사양꿀 시장과 그 수입벌꿀 시장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꿀을 사용하는 제품에서 최근에 이제 천연꿀을 사용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제 이 식품업계에서도 실은 사양꿀의 존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식품업계 쪽에서 또는 이제 그 벌꿀 가공 업계에서 사양꿀을 수입 천연꿀로 대체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업인 사양꿀. 과연 이 선택이 진정 미래를 위한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